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복지 경영은 섬김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경영 혁신의 요청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관습적 의사결정과 실행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영 마인드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요? 국제노동기구 ILO는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키워드를 볼까요? 문제점을 해결, 그 다음에 기회를 발견도 하고 포착도 하고 학습을 촉진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면서 바로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비영리 조직은 이제 자원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배분 그리고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복지경영 개념은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 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사회복지 조직의 개념은 사회사업기관과 시설 내의 관계에 대한 집단을 한데 모으고 배열하여 전체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행위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의 복지 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 목표 달성은 구성원과 고용기술 면에서 전문직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 있죠. 먼저 공식 조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직은 구분을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는데요. 이 공식 조직은 광범위한 목적과 계획에서 시작하고 활동별로 나누어지며 이들 활동도 각 부서에서 맡겨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지위 사이에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비공식 조직은 바로 자연 발생적이며 빈번히 접촉하는 소수의 직원들로 구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인원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인데요. 그 목표가 경제, 행정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목적적이고 장기적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탄력적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 수행을 전문인의 전문적 지식에 의존하고 직접 고객과 접함으로써 전문적 권위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자나 수혜자와 같이 사회 평균적 수요를 충족받지 못하고 있는 특정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객 지향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은 탄력성과 전문성 그리고 고객 지향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행정의 경영적 요소들의 도입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개선 방안이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복지경영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서비스 연계팀의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이들의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는 등의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적 전달 체계의 안내, 다시 말하면 자격 심사를 받은 이용자들이 민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통로의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현재 역할 분담 체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은 서비스 관리 주체인 공공섹터가 주민의 신청에 대해서 잘 응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연결 기능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민간 섹터가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복지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지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경영의 도입을 위해서는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나름대로 꼭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경영의 도입이 사회복지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효과성, 즉 사회 문제의 예방과 해결 정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경영 개념에 따른 경영적 요소의 도입이 과연 사회복지 조직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는 고도화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제 사회복지는 봉사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경영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신뢰하고 서비스 만족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대상자에게 그들의 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경영 방법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상품은 회사 경영이 탁월하고 직원이 가진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회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대에 동떨어진 인적 자원 관리 방법으로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게을리하는 기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휴먼 서비스 리서치 또는 인적 자원 관리 해가지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력의 충원과 유지 그리고 활용, 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활동의 체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인적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 참여와 그리고 그 부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나 또는 기술인 이 스킬, 그러니까 필로소피나 시스템이나 스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나 어떠한 평가를 갖고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규모나 또 작은 사이즈는 할 수 있지만 더 나가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 내의 인적 자원, 특별히 직원들에 대한 인원의 배치나 평가의 제도나 인사관리 업무 등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루며 평가 제도 등의 체계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바로 조직체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의 한 분야로서 생산관리나 마케팅이나 재무나 회계 등 다른 경영 분야와 더불어서 조직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과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 이 경영이라고 하는 전략과 목표 달성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적자원 관리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두 개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기능은 바로 상호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영 전략과 목표 달성이 우리가 얼마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미래의 복지 경영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확보나 활용이나 개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인적자원의 확보, 먼저 인적자원에 대한 확보를 해놓고 그러면 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고 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확보와 활용과 개발, 이 시스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직원들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보상과 교육과 훈련과 슈퍼비전, 그리고 직무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경영 혁신은 바로 이런 섬김의 가치로서 이런 서번트적인 마음으로 복지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의 가치, 섬김의 밸류는 바로 사회복지의 섬김의 사역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현대 사회복지의 큰 획을 이루는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복지 경영은 바로 이러한 서번트적인 봉사라고 하는 섬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중드는 일이고 섬김은 섬기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학자 칼 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 다시 한번 키워드를 보면요. 섬김의 삶은 바로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 will과 working, 수고와 doing,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의 working과 행동이라는 단어의 doing, 공통적인 것이 뭐죠? ing, 다시 말하면 섬김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ing,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복지경영은 섬김의 가치가 가장 고상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경청하시고 잘 생각이 함께 정리되었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한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